지금까지 우리는 함수를 뭐라고 배웠어요? 보통 표시를 우리가 이제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fx가 x에 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 막 그렇게 배웠죠.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함수를 이렇게 y는 fx다 하고 이 fx를 함수라고 한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밥만 먹고 반은 틀린 얘기야. 뭐냐면 그 중학교 때 우리가 함수는 뭐라고 배웠냐면 x가 정해지면 하는 값이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질 때 y의 값도 같이 하나로 정해지는 그 x랑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의 집합들이 이렇게 있고 y 값을 모아놓은 집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 x랑 여기에 있는 원소 y랑 이렇게 하나씩 짝이 지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x값 하나에 이 y값이 오직 하나 짝 지어질 때 이 짝 지어지는 것을 대응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만 대응할 때 x랑 y 사이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함수인 게 아니라 x랑 y 사이의 관계가 함수라는 거예요. 하나씩 대응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x의 원소가 뭐 a, b, c야. 그리고 y의 원소는 1, 2, 3, 4예요. 그러면 a가 뭐 2에 대응을 했고 b가 1에 대응을 했고 c가 또 2에 대응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함수가 된다는 거죠. x값 하나에 a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했고 b라는 값 하나에 1이라는 값 하나가 대응을 했고 C의 하나에 또 2가 대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A가 1에도 가고 2에도 가고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될까요? x값 하나에는 무조건 y값이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데 a에 두 개가 대응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y가 두 개를 받았는데 얘가 함수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y는 몇 개랑 대응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근데 무조건 x값 하나에 y값이 딱 하나씩만 대응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함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C가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Y에는 여러 개 대응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X 안에 있는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반드시 Y 안의 원소 하나에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꼭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건 함수가 맞을까 하니까? 아니겠죠. 왜요? 자, 4가 집합 I 안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응하는 Y 값은 반드시 주어진 Y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봤는데 항상 이런 것처럼 X값 하나에 무조건 Y값이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응을 할 때 나오는 X값에 대응하는 Y값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Y값들을. 알겠어요? 그러면 X가 A일 때 함수값은 2인 거고 B일 때 함수값은 1인 거고 C일 때 함수값은 또 2인 거죠. 그렇게 함수값을 정하는 거고요. 이런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 X라는 집합을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기도 하고 얘네들처럼 안 되기도 하잖아요. X에 대한 Y값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x라는 집합을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y 전체 있죠? 이거를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 있잖아요. 이거 1하고 2. 이거를 치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치역은 공역 안에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를 좀 정확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반드시 공역 안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은 함수다 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함수는 f를 써서 나타내잖아요. 그쵸? 우리가 미지수도 x, y, z 이렇게 거의 한 세트로 같이 쓰죠. 그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쓰고,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도 기본적으로 f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데, f가 이미 썼으면 그 다음 다른 함수는 g, h 이렇게 쓰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아냐고.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x, y, z 가지고 미지수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항등식에서는 그 미정계수들을 뭐 a, b, c 이런 것들로 많이 쓰잖아. 굳이 왜 미정계수 할 때 a랑 x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a, b, c 쓰고 x, y, z 쓰고 그런 줄 아냐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 다음이 g잖아. g 다음에 h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 보통 f, g, h 이렇게 정해. 알겠어요? 미지수 할 때도 x 옆에 y 있으니까 x, y, z 이렇게 한다는. 알겠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했을 때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f 땡땡 해놓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하면은 여기에다 정의역, 여기에다가 공역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면, 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려면 일단은 f랑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각 원소에 관한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x랑 y에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함수식 자체가 함수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를 x라고 하고 gx를 x 세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이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면,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인 거야. 이런 함수라고 할 때,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하죠. fx는. 그쵸? 0은 그대로 0에 대응하고요. 1도 1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g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요? 정의역을 x, 공역을 x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마이너스 1에 대응을 하잖아요.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0도 그대로 0에 대응을 하는 거고 1은 똑같이 1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수식은 얘는 x고 얘는 x 세제곱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정의역을 이렇게 마이너스 1, 0, 1로 주니까 둘이 대응 관계가 서로 어때요?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x나 x세제곱이나 식은 달라도 대응 관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식이 다르더라도 대응 관계가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1차 함수는 직선으로 그려지고 2차 함수는 포물선으로 그려지고 그렇게는 배웠는데 정확하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뭐야?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 x, y의 집합인 거야. 원소의 형태가 x, y로 돼 있는데
이때 y는 fx를 만족시키고 x는 실수, 보통 실수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한 집합이 그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y는 fx를 만족시키는 y값을 이제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을 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x, y라는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그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들을 쭉 찍어봤을 때 그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아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응? 이렇게 돼 있으면 x값 하나에 y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럼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안 되겠죠. 왜? x값 하나에 무조건 y값이 하나씩만 대응해야 함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x값 하나에 y값이 이렇게 두 개 이상 대응돼 있는 거니까 함수가 아니겠죠. 그래프가 아니겠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더라도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 그려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x값 하나에 어디서 찾든 간에 x값 하나에 이렇게 y값이 하나씩만 대응하는 경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아니면 y축의 평행한 직선들을 그려봤을 때 이 그래프하고 교점이 꼭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날 때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처럼 두 개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필수예제 1번 보시면 210쪽입니다. 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로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구해라.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x가 마이너스 x라는 식의 대응을 한다는 거니까 기억은 이제 x가 지금 마이너스 1, 0, 1이고 그 다음에 y가 0, 1인데 x가 마이너스 x에 대응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어디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1이겠죠. 1로 가는 거고 0은 그대로 0일 거고요. 1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지금 이게 여기 안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절대값에 대응한대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하겠죠. 0은 0에 대응하고 1은 1에 대응하니까 이거 함수 맞아야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이 함수식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함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공역 안에 원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고 1 더하면 2니까 2에 대응을 하는 거고 0은 제곱하면 0이고 1 더하면 1에 대응하는 거고요. 그럼 1은 또 2에 대응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함수가 맞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리을에 2x 플러스 1이면 자 마이너스 1은 2배 하면 마이너스 2,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0은 1이고요. 1은 또 3인데 이것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겠죠? 응? 2 곱하기 0 더하기 1하면 1이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음은 있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고 그쵸? 0이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겠고 1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역을 여기서 좀 마이너스 1까지 포함을 시켜줬다면 이건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이너스 1하고 3을 포함을 시켜줬다면 함수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은 공역 안에 그 함수값이 들어가지 않아서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조건.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함수식이 같아야 된다고요? 함수식이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돼? 우선은 정의역이 같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같을 때 그 정의역의 각 원소에 관한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둘 다 x로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이랑 g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1이랑 g의 1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 거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a랑 같은 거죠. 그리고 f1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그리고 여기다가 그 1 대입하면 1 더하기 2a,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2a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a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인 거죠. 그래서 둘이 빼보면 마이너스 2a는 0. 그래서 a는 0이죠. 알겠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아니, b, 응? 이거 이상한데? 아, 0 아니죠. 나 이거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2죠. 그렇죠. 1이니까. 그래서 a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계산 틀릴 수 있다고. a는 1이고, 그 다음에 b는 2. 알겠죠?